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국제 문제가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 시간으로 10월 26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7일이 될 텐데, 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들어줄 수 없다는 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로 미국,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거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뭐 정부의 그 관료들을 통해서 그 정부의 기능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외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제정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보니까 종전보다는 개전을 염려해야 할 때, 종전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보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보좌관이 한 그 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신문에 어제 그 날짜로 10월 27일자 석간신문이죠. 문화일보에 아주 크게 그 미국 종전선언 시기 조건 한국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했다는 그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소라는 말을 써가지고 상당히 그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순서가 다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은 한국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시큰둥하다라는 방송을 바로 일주 전에 내보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한 것이 순서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러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이다. 핵을 내려놓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아니다. 핵을 내려놔야지 종전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정확한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이크 설리반 씨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이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은 미국이 상당히 그 외교적 언사를 통해서 한번 깊이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제 성킴 그 대사, 지금 북한 특사죠. 그 사람도 지금 한국과 종전선언에 관해서 깊이 얘기를 하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외교적인 언사였는데 지금 처음으로 한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만 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것이 마치 다 이제 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언론이 희망적으로 보도를 했죠. 아마도 제이크 설리반 씨가 그것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일보는 이렇게 썼어요. 내년 5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서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저는 뭐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종전선언도 그 허무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종전에 다 반대해요.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하면은 종전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문제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이다. 북한에도 그렇고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44살밖에 안 된 젊은이지만은 예일 대학을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로드 장학생이라고 있는데 정말 미국의 수재들, 미국 대학을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가서 옥스퍼드 대학 가서 이제 석사 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 가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석사를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 이름이 우리가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진짜 풀 네임은
제이콥 제레마이아 설리반, 이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말식으로 읽으면 야곱이죠. 야곱 예레미야, 이게 전부 다 정말로 그 이스라엘 기독교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뭐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따져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름에서 그렇다고 써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바이든 외교 정책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도 많고 좀 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콥 제레마이아 설리반, 이 사람이 그 중심을 잡고 잘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의 국제문제 그 전문 기자인 송이달 기자께서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사실상 설리반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당히 그 괜찮은 기사를 올렸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때 그 기사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여기 이제 비밀이 많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집중적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만 말하겠다. 대화는 앞으로 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과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핵심적 전략 구상, 대한민국의 핵심적 전략 구상하고 미국의 핵심적 전략 구상이 같다고요? 같지 않습니다.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외교를 통해서는 북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외교는 억지력과 군사력이 없으면 외교가 되지가 않죠. 그 말을 설리반 씨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에 한국과 미국이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것도 그냥 그 점잖게 말한 것이죠. 정치가하고 외교관들, 이런 사람은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중국 국제 정치를 통해서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대사가 누구냐? 아주 한 500년 전쯤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외교관이 한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 ambassador is an honest gentleman sent to lie abroad for the good of his country. 대사님이란 사람은 아주 honest, 정직한 신사인데,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외국에 파견된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대학교에서 그 외교를 배울 때 뭐 그냥 외우도록 배우는 말입니다. 지금 제이크 설리반 씨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한국의 종전선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드니까 지금 제기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는 한국과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이제 나왔던 그런 뉴스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목이 매달려 있는데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이 얼마나 그 위험한 것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선언만 하면은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냐, 임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까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도 하는 거냐, 그리고 미국에 와서 종전선언에도 그거 뭐 대수 없습니다, 뭐 별 중요한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사인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브루스 클링러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뭐하러 하느냐, 중요한 걸 하고 평화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지, 그냥 정치적인 선언 이런 것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그 전직 장성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라도 공격 모드를 취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뒤로 밀리지도 않고 핵을 내려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을 한다는 말이냐 하는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직접 정책을 행사하는 최고위직에 있는 제이크 설리반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한다. 정 장관은 회담에서 러시아 측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예, 이것도 제가 방금 말한 거. 종전선언을 다른 나라들이 다 반대하는데 미국이 하면 종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다른 나라들이 다 찬성하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정확한 순서를 언급하였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종전선언 입구론이라고 이제 기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비핵화를 가는 입구가 된다. 참 이건 근거가 대단히 없는 말인데 그것을 미국은 거부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은 북한 보고 조건 없이 나와. 조건 없이 나오라는 것은 나오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먼저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종전선언은 먼저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한 모양이에요. 여기 신문에 보면은 이건 문화일보입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사자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해 전방위 설득전을 펼쳤지만 미국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북경 올림픽에 이제 김정은도 가고 한국 대통령도 가고 시진핑도 앉아서 또 뭔가를 이제 벌리려고 그랬는데 이 구상의 차질이 예상된다. 예, 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되죠. 가서 사인을 하더라도 차질입니다. 왜? 미국이 안 가면 다 끝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그 행동자가, 액터가 얼마나 이 한반도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재강조하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종전선언은 평화의 결과물입니다. 종전선언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평화가 왔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언제라도 헷갈리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런 말도 하는 모양이에요. 가서 이거 구속력 없는 선언이니까 사인해 주세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외교정책의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리갈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리주의, 영어로 그 legal, L-E-G-A-L-I-S-M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문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정말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문서화된 그런 약속을 미국은 하질 않습니다. 그 리갈리즘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 종전선언 해도 별 그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신문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의 법적 정치적 구속력이 상당하다고 믿는다. 미국 외교의 리갈리즘적 전통, 법리주의적, 법치주의적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미국 외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2학년 때 다 배우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거를 모르고 말이지. 그 미국 가서 그렇게 허술하게 외교를 했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은 이에 따라 문 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사실상 종전선언 합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은 문제는 끝까지 미국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국제정치는 설득이 되는 것도 있고 설득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하기도 하고 전쟁도 나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큰 사진 하나 보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왼편 쪽에는 그 제이크 설리반이 앉아 있고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앉아 있고 그리고 밀리 합참의장 이렇게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앉은 순서로 보니까 그 설리반이 제일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이 앉은 자리를 보면은 설리반이 정말로 지금 미국 외교 정책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키신저 박사가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일 때도 이런 식으로 그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아마도 닉슨 대통령 당시에 키신저에 해당되는 역할을 제이크 설리반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오른쪽으로는 부통령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무장관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CIA 국장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 외교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그 앉은 자리 배치로 봤을 때 제이크 설리반이 대단하다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 미국은 말이죠. 때로는 외무부가 아주 핵심
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그 외교정책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CIA가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미국 외교정책은 그 누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힘이 있냐를 때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때 윌리엄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CIA 국장인데 아마도 레이건 대통령 때는 이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가 미국 외교 정책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이 가장 그 유력한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지금 미국 대통령은 정말로 그 미국 언론에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21일자 그 해니티 폭스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잡힌 지 벌써 68자가 되었다. 매일 날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이든은 도대체 말도 막 엉터리로 하는데 어디서 말하다가 내가 부통령을 36년 동안 했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그냥 막 구설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쉔 해니티가 지금 그 바이든이 정말 자기 스스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정말로 그 너무나 현실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이렇게 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혼자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을 때 못지않게 그래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미국의 시스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보좌관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 송이달 기자께서 이제 바이든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인 설리반에 대해서 아주 괜찮은 기사를 요 최근에 이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이 사람은 엄청나게 친이스라엘적인 사람일 거예요. 야곱, 이름이 야곱이니까 제이콥, 제레마야, 예레미야, 설리반 이 사람입니다. 그 우리 송이달 기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이든의 날카로운 팔꿈치, 10달째 중국 때리는 44세의 천재 보좌관. 예, 맞습니다. 이 사람 예일대학 전체 3등으로 졸업했다라고 그러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정책이 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느 정도 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미국의 시스템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등이 이끄는 미국의 외교안보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그 차이나 미션 센터라는 것이 10월 초에 생겼죠. 차이나 미션 센터라는 것은 바로 미국 CIA 내에 중국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던 사진인데 제이크 설리반 씨가 한국한테도 아주 강력하게 당신네들 코드에 반드시 들어오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죠. 미국이 정말 그 간곡하게 부탁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채 우리가 필요한 사실은 좀 그 실제적인 영향력이 없는 그런 요구를 미국한테 부탁하면은 들어주겠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외교관 그리고 보좌관들이 그 대중국 정책이 하도 이렇게 그 좀 깐깐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 차라리 트럼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7월 18일자 사설에서 바이든의 새 병에는 트럼프의 오래된 와인만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새로운 외교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하던 거랑 똑같아. 그리고 바이든의 신트럼프주의,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을 신트럼프주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것이 트럼프 때보다도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 사람들은 바이든이 혹시 친중 정책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더 뼈아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다라고 그 송이달 기자가 이렇게 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카운터포트가 중국의 그 양제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수십 년 동안 그 외교 경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양제츠는 70대입니다. 71세라고 돼 있군요. 그러니까 그
스물 몇 살이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데 바로 양제츠하고 이제 그 제이크 설리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제이크 설리반이 하나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리반의 그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대중국에 대해서. 그 앞에 최근에 그 오커스도 만들고 코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리반이 그 영향력을 미친 것인데, 설리반은 중국을 꺾기 위해서 미국은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인종 불평등, 경제 불평등 등 미국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가 튼튼해져야지 중국과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외교적에서 이제 맞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이 매일 미국 보고 뭐라는 것이, 너희들은 흑인들이 얼마나 불평등 대우를 받느냐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미국의 가난한 사람 부자들 그 경제 불평등이 너무나도 심하다. 그래서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중국에게 빌미를 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인종 불평등, 경제 불평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항하는 국제적 동맹을 규합해야 된다. 지금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반중인데 이런 그 반중의 나라들을 동맹으로 규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코드에 가입하라는 말을 종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그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일관된 목소리와 일관된 행동을 내야지 중국을 이길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의 대중국 정책,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그 대중국 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리반 씨가 얘기한 것 중에 자신 있는 국가는 자신의 단점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비밀 소스다라고 아주 좋은 말을 했군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가정의 삶을 얼마나 좋고 안전하고 편하게 만드는 거라는 기준으로 측정될 것이다. 여러분,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외교정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고향이 미네소타주인데, 미네소타주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 속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거래를 한 이후에 미국의 공장이 몇백 개가 중국으로 갔죠. 몇백 개, 몇만 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수백만 그 직업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 러스트 벨트 사람이 그래서 트럼프를 지난번에 뽑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이크 설리반 씨는 바로 자신도 그 미네소타 러스트 벨트 출신으로 미국 사람의 직업, 미국 사람의 경제를 그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펴는데, 바로 그것이 그 대중국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트럼프 정책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이 첫 번째 주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바이든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 씨에 의해서 10월 26일 날 공개적으로 부정되었다, 거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은 아주 점잖게 그리고 소프트하게 했지만은 순서가 틀렸다는 말, 그리고 시기가 다르다는 말, 목표가 다르다는 말, 이것은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종전선언을 의미 있게 하거나 그것을 전혀 의미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 지금 뭐 종전선언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동네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전쟁이 개전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